미국의 통화는 현재 미국의 국가 통화를 어떤 사유재산으로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들이 주인이 있을 테고요. 결국에는 국가의 통화를 사유재산으로서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적인 기능을 아무리 훌륭하게 담당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국가란 기능이 그것을 거기서 돈을 빌려온다는 그 자체가 황당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처럼 국가 통화로서 전환을 해서 채권을 갖다가 자기네들 안에서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그냥 사실 이렇게 어떻게 오늘날에 이렇게 그 통화는 키보드를 그냥 쓰면 되는 건데요. 빚도 그냥 지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빚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이렇게 통화를 갖다 관리하는 국가 차원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뭐하러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자금을 다시 끌어오고 그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기네들 키보드로 빚이 아무리 많아도 제로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빚을 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가 키보드로 이렇게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채권을 갖다 발행해가지고 빚을 잔뜩 만들고 내가 그걸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어버리죠 돈을 뭐하러. 참 이렇게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 있는 자금을 급히 그 나라의 어떤 통화를 흔들면서 욕먹거나 흔들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나라 통화를 흔든다면 그래서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과 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나라가 어떤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빼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나라 금융기관들이가 투자한 사람들 마음이죠. 돈을 가져오거나 빼거나 넣거나 한 거는. 그럼 너무 지나치게 그로 인해서 어떤 통화의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흔들어야 되냐 그러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키보드로 쓰면 돼요. 키보드로 빌려주고 다시 금융기관은 그렇죠. 사유기업이죠. 사유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걔네들이 벌어서 갚아야죠. 그래서 국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키보드로 찍어서 주고 돈 아무리 빚이 많아도 키보드로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형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론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는 제가 미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어떤 특수 어떤 출자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많은 미국의 기업을 한 몇천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럼 밑에 이게 하청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고가의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수도 있다. 여기다 자금을 집행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특수 목적 회사를에다가 대출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출해주고 이렇게 가지고 형성해줘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키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 그렇게 되고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갖다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유럽처럼 미국 고속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역마다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시설로 만들거나 그러면 상당히 미국의 모든 각 도시별로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그리고 초고속 수직 이착륙 초고속 비행체 시대가 속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수직 이착륙기도 이미 드론 있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그 증기를 분사해서 하면은 되는데 제 방식의
뭐 만약에 항공유라든지 석유로 이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수소산소, 불안가스를 도입하자는 거죠. 불안가스는 2대 1인데요. 지금까지 불안가스를 같이 갖고 다녔을 때는 터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수소탱크와 산소탱크를 마련해가지고 그에다가 이제 휘발유통이라든가 항공유통을 따로 마련해서 연료를 쓸 분량만 당시에 딱 섞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고 그걸 연소실에 공급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이렇게 휘발유다, 뭐 경유다, 뭐 LPG다 그러면 따로따로 산소통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수소산소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 딱 섞어줄 분량만 쓸만큼 섞어줘가지고 혼합해서 해주면은 어떤 터질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고화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군사적으로 쓸 때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사 구조를 증기 구조를 같이 넣어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단독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섞어줬을 때 굉장히 엄청난 고화력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어줄 수 있어요. 현대 있는 불안가스를 2대 1이죠. 그러면 이제 제 이론은 이래요. 산소 비율은 현재보다 불안가스에 매일 필요가 없다. 산소 비율을 추가로 좀 더 높여주면 그 프로테지가 현재보다 변경시킬 불안가스와 변경되는 모든 이렇게 산소 비율을 높이는 모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뭐 수소 1, 산소 1, 순소 1, 산소 1.2, 산소 1.3333 이렇게 해서 되고 1.4444, 산소 1, 산소 7 이래도 된다는 거죠. 현재 불안가스 2대 1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숫자의 변경, 산소 비율을 높이는 변경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산소를 좀 높이면은 좀 더 또 고화력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연료를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레는 토륨 플루토늄의 분사 구조로 증기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뭐 장약이나 또는 폭약 구조에도 이렇게 그 가루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만들어서 융합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거기다가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또 단독으로 넣어주거나 2개 이상을 섞어주거나 3개를 섞어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인 융합폭탄이 생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크라이나 드론에서도 이렇게 제트 엔진 달아서 수직 이착 1000km 타격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밑에에 불꽃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연료가 수소가 뭐가 됐든 연료가 항공유가 됐든 또는 수소산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작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밑에 작은 단위의 엔진, 작은 단위의 제트 엔진을 넣고 불꽃을 강중력으로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수직 이착륙에 굳이 큰 엔진을 이렇게 F-35처럼 호내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변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연료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따로 연료를 따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작은 엔진들을 둬서 야근 연소 기간을 둬서 수직 이착륙으로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자는 큰 이렇게 그 연소실을 둬서 움직일 때는 운행한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불꽃을 강중력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해요. 서서히 오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본격적인 큰 연소실을 둬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사선 분사를 할 때 땅을 태운다는 이런 단점이 좀 존재하는데요. 사선 분사를 해서 사선 분사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해서 비행체가 약간 구형식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배치해 가지고 사선도 분사를 통해서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랬다가 이것도 이제 가변식으로도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되면은
꽤 이거를 이제 물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류로 항공기로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물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미국 어떤 한국 간 이렇게 어떤 물류가 약 한 달에서 두 달 걸리거든 배편으로요. 중국에서 유럽으로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속 절차, 기차에서 내리는 수속 절차는 되게 간단한 반면에 항만에서 내리는 수속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직 이착륙기를 통해서 여객 및 물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구 형체로 만들어서 해서 연소실을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둬가지고 사방내에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움직이는 이런 비행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사일이 딱 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싹 피하면 되고 미사일이 이쪽으로 왔다면 이쪽으로 싹 피하고 언어프 구조로 컴퓨터로 자동 조절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에요. 기존에 잠수함이나 배에서 움직일 때도 이것을 앞뒤 위아래 좌우로 프로펠러 방식이나 또는 연료 분사 방식도 상관없죠. 연소실 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어프식으로 해서 방향을 이게 그렇게 어뢰가 오더라도 살짝만 피하면 되거죠.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이런 방식은 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가 움직일 때 전면에 움직일 때 초공동 원회처럼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싸서 압축 공기를 통해서 기체를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비행기체를 그래서 압력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마찰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방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연막 색깔을 좀 염료를 집어넣어서 연막처럼 만들어 가지고 비행체를 밤이나 낮이나 숨길 수 있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전혀 어떤 하늘과 비교해서 잘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눈에 띄는 것보다 안 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행체에 사용했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행체의 어떤 초고속으로 운행을 했을 때 바깥에 서로 이렇게 회전 방식의 이렇게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주고 안에서 또 압축 공기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안과 밖의 압력을 형성해서 외부의 압력을 압력이 초고속으로 타면 이렇게 압력이 오면 내가 같이 맞받아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승객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선 분사의 위력인데 이 사선 분사를 비행체에서 운행할 때 엔진, 주 연소실에서 이렇게 갈지라도 추가적으로 사선 분사를 작은 거 하나를 둠으로써 그것을 비행체를 위로 띄어올려주고 무게 때문에 짓눌러져서 이렇게 비행체가 속도가 늘려주고 연료가 많이 들어요. 살짝만 올려주고 그 안에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그 안을 갖다 마찰 압력 없이 이렇게 나가면 속도가 엄청 빠르고 전후좌우 이동이 엄청 빨라져야 이렇게 돼요. 이 기술 쓰시면 사선 분사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 같은데도 사선 분사를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비행체 드론이기 때문에 비행체에서 또는 배에서 밑에 부분에 또는 이렇게 어떤 사족 보행 전투 로봇 있잖아요.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에도 이렇게 밑에다 달아서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드론이나 비행체, 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거 사용하고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이런 연료 분사 방식을 밑에 같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위에다가 동체에다가 아래에다가 하나 주고 위에다가 줘가지고 동체에서 끄집어내서 쭉 뽑아 올려줘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이제 공기 부양정에서도 사용하거나 무게를 좀 더 추가로 들어 올려주는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위교성 같은 데 사용하거나 일반 드론 같은 데나 어떤 비행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비행할 때는 싹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이 연소실을 동원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의 회전축의 어떤 모터다 그러면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린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어떤
어떤 모든 프로펠러 구조, 선풍기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수중 프로펠러, 너는 또 수중 모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 팬이 있다. 환풍기에도 그러면 여기다 홈을 파서 동그랗든 길든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부딪히면 엄청 시원해져요. 그리고 하나의 모터 회전축에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달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비행체에도 쓰거나 또는 그 뭐죠, 배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선풍기나 환풍기 이런 뭐 수중팬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제 기술 컴퓨터를 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다음에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 연소실이 이제 제트 엔진이 6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6개짜리가 있으면 언오프 구조로 1개에서 쓸지 2개, 3개, 4개, 5개, 6개를 가동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연소실을 적어도 2 사이즈 이상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같이 강하게 융합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 추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연료 양을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강주냐 뭐 할 수 있다는, 가스불에서도 지방에 연료를 적게 줘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연료 양을 따라서 강중량을 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냐? 그렇다. 자동차에도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2개만 쓸지 1개 쓸지 6개 쓸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속도를 연료양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속도를 변경시키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 번단에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그러면 이것이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연료양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변속기 없이 달리면 되게 좋은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터빈 구조 같은 데서도 터빈 구조에서도 이게 또 홈을 파가지고 터빈 팬에 홈을 파서 하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지는데 이 기술도 사용하시면 홈이 뭐 동그랗 때문에 길쭉하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드론 같은 기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어떤 터빈 블레이드 없이 송풍기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연소실에 공급한다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공기만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된다면 송풍기 방식으로 바람을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연소실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보면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리죠. 그래서 뭐 그리죠. 그럼 뭐 네 제가 그리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통로에서 여러 군데 통로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것을 흡입을 해가지고 송풍기 방식으로 연소실에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여러 군데라는 것은 수십 군데 될 수 있고 2군데, 3군데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기존에 이제 송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바람을 2군데나 3군데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인 다음에 내뿜으면 세다는 이런 송풍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송풍기 기술에서도 송풍기를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보다 강한 모터를 한 개보다는 2개죠. 3개가 강한 송풍을 만들어낸다. 이게 또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송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여갖고 비행체 추진 구조로 만들어주거나 물에서는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물로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러면 예 그렇다. 배에서도 이런 추진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또는 피토건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뒤에 환풍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팬을 달아서 앞이나 뒤에 달아서 위로 내뿜는 기술 구조를 쓸 수도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송풍기 방식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공급하면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가 없다는 데, 또는 큰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새가 빨려드는 이런 기술 구조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뭐 어떤 드론 기술 같은 데서도 이게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무게를 들어주거나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공기 주머니에 바람을 넣었다 뺐다 아니면 열기 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그만큼 뭐 패러글링이나 낙하산 같은 데도 되고 KGB 같은 이거 탄에도 뭐 이렇게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달하는 데도 이거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거기다가 거기 밑에 스키 신발을 신겨준다는 거죠. KGB 같은 이런 탄이나 드론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떨어뜨리고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공기의 양력을 통해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항속거리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프로펠러 풍력 발전기 식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그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풍력 발전할 때 제가 자동차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2개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또는 수백 겹, 여러 겹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한다. 그래서 이게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석유로 움직이든 가스로 움직이든 전기로 움직이든 간에 움직이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을 하게 되고 여러 개면 더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럼 뭐 공장 같은데 막 300평 이렇게 100평 이런 데다가 이런 연료가 뭐 풍력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풍력으로 생산돼 아니면 태양력으로 돌리든지 전기를 생산해서 돌려도 되고 전기로 아니면 석유로 가스로 기타 다른 연료로 수소선소로도 회전축을 돌려주면 동일하게 전기가 생산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을 갖다가 회전축에다 감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만 무겁죠. 그래서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자동차가 달릴 때 태양 전지판을 위에 놔가지고 그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전기 생산된 거를 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준다는 거지. 이 또 동일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2개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넣어주고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 생산합니다. 집안에 같은데 방 안에 조명 같은 거를 이렇게 태양 전지 이거 조명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 회전축 동일하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2개를 틀리게 수십 겹, 또는 여러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구조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방 안의 조명도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풍력 발전식으로 자동차 같은데 어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풍력 물레방아식으로 뭐 바람이 어느 쪽 방향에 들어오더라도 물레방아는 돌아가니까 그걸 회전축을 돌려서 동일하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2개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2개를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이거를 사용하시던데 태양전지에다가 이렇게 YTN에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래 행정 노동부 경찰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들이 많이 광고를 내셨다. 왜 그러셨는지 그 후로부터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요. 플라스틱 창문 뭐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는 구조, 비상배 시스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조향하는 이런 기술도 현대기아차에서 멋대로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기업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소기관 같은데 보면 연소기관 프로펠러 방식도 되고 연소시간이다 그러면
연소실에 자세 제어에 있어서 연소실이 6개면 그중에 왼쪽 오른쪽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자세를 조절하는 데서 머스키의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양이 소기가 됐든 가스가 전기가 됐든 틀리게 줘서 자세를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까쯤에 그 회전축의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려줄 때 나노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전기로 돌려도 되고 연료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에도 사용하고 뭐 볼로봇 이런데 미니 초소형 로봇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